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니어그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힘의 세 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애니어그램은 9유형으로 분류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세 유형으로 분리됩니다. 장형, 가슴형, 머리형이 그것입니다. 장형의 위치를 보면 위에 놓여져 있죠. 8번, 9번, 1번. 가슴형은 양쪽에서 장형을 이제 받들고 있는 형상처럼 보이죠. 저 위가 8번, 9번, 1번이 그 위쪽이 흔히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 그래서요, 8번, 9번, 1번은 이제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낙천적이고 단순하며 약간 이런 성향이 강하다고 하고요. 4번, 5번이 닿아 있는 곳은 이제 땅이라고 해서 4, 5번 사람들이 우울질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장형이 머리형과 가슴형을 누르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설명하자 보면 장형이 리더에 가까운 유형이고 머리형과 가슴형은 참모에 가까운 유형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물론 가슴형 중에서도 머리형 중에서도 리더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도표 자체를 놓고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인간의 신체를 3등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신체를 3등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어디선가 3등분한 것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에 곤충을 3등분합니다. 머리, 가슴, 배. 왜 고대인들은 인간의 신체를 머리, 가슴, 배로 3등분했을까요? 하나의 신체를 왜 셋으로 나누어서 말하게 되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머리는 생각하고 손, 발을 움직이는 정도가 머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머리가 심장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심박수를 조정하거나 장의 소화 속도를 조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세 부분이 따로 은연중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를 3등분한 근거는 바로 그 각 부분의 자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각 부분은 다른 부분과 상관없이 스스로 움직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좀 오래 살고자 해서 심장이 천천히 뛰고 또 장의 소화 속도를 줄일 수 있다면 많은 문제가 해결되겠죠. 기아의 문제도 해결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명의 문제도 해결되겠지만 절대 속절없이 뇌의 명령과는 관계없이 심장과 장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장은 뛰고 있는데
뇌가 죽은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 3등분설의 근거는 바로 각 부분의 자율성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신체만 3등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도 3등분 됩니다. 그걸 철학적으로는 고대 그리스의 영혼 3분설이라고 합니다. 지성,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기보다는 이제 마인드, 마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thinking mind,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의지, 뜻하는 마음, willing mind, 감정, 느끼는 마음, feeling mind. 이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육체에 해당하는 지성은 머리에 해당하겠죠. 머리에 해당하는 정신이겠죠. 의지는 장에 해당하는 정신이고요. 감정은 가슴에 해당하는 정신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정신이 똑같이 3등분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와 정신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체도 3등분, 정신도 3등분. 그리고 각각의 정신이 신체의 특정 부위에 더 많이 놓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신체 용어를 통해서 정신과 성격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OT. 용기라는 뜻도 있지만 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용기는 장에서 나온다. 우리가 간이라는 용어로도 성격을 표현합니다. 간땡이가 부었다. 간이 배 밖에 나왔다. 또 우리가 애는 창자입니다. 애간장을 태운다. 애가 끓는다. 그 애는 창자지만 그 안에 영혼이나 정신이 깃들여 있어서 신체와 정신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밀접하다는 것을 고대인들은 이런 신체 용어를 통해서 정신을 표현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또 콧대가 높다. 이것도 이제 역시 신체 용어를 통해서 성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 고대의 의사분들이 해부학적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동네에 유난히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맹수와 싸우기를 즐겨하고 꽤 잡아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 맹수를 만나서 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용기가 강할까? 라고 해서 아마 몸을 해부해 봤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유난히 이 간이나 이 아래 복부 이 부분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제 좀 크고 단단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장애인 거죠. 이제 간이 부었다. 간도 이제 장에 속하는 기관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인슈타인의 머리가 뇌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크다.
그렇죠. 그는 천재적인 과학자였기 때문에 뇌가 발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의 신체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엇이 다를까? 그는 확실히 머리형답게 머리가 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를 통해서 성격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신체와 성격은 분리되지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고대인의 성격론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의 육체와 정신의 관계에도 합당한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영혼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몸 구석구석에 우리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영향을 받으면 육체에 영향을 주고, 또 육체가 정신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서로 상호 작용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한테 가장 먼저 권하는 과제 중에 하나가 하루에 40분 이상 걸으십시오. 그렇죠. 걷다 보면 이제 호르몬이 분비돼서 울적한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저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걷기를 했습니다. 요즘엔 자전거를 타지만 한 10년 정도 걷기를 했습니다. 저 2008년부터 걷기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마음이 우울하거나 가라앉으면 무조건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땀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니까 걷기가 참 한때 이제 제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걷기로 건강을 이제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제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걷기가 이제 좀 한계에 도달한 거죠. 좀 더 강하고 좀 더 힘이 드는 운동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전부터 지병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 집안 내력인데요. 그걸 이제 걷기로 조절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서 이제 자전거 타기로 이제 바꾼 거죠. 제가 또 이제 그 당시 이제 상담 심리학을 전공할 때인데 게스탈트 표현 예술 치료라는 그런 이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가면 3일 동안 다른 걸 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계속 춤을 춥니다. 되게 원초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제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냅니다. 몸을 움직임으로써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춤 치료도 여러 번 따라갔었고요. 제가 원래 몸치인데 운동은 좀 하는데 춤은 잘 못 춥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몸을 이완시킴으로써 마음을 이완시키는 것이 상당히 제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이 나오면 몸이 풀어졌기 때문에 어깨가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몸을 움직여서 마음을 이렇게 좀 활성화하는 그런 방법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대한 태도를 보고 이단을 구별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었으며 상당히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단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은 그들이 육체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육체를 너무 함부로, 육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함부로 대하는 금욕주의자들, 이들은 이단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육체가 또 중요하지 않다고 유치와 쾌락에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이들 역시 이단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의 머무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참 이제 우리가 육체를 잘 본전하고 아낄 때 우리 마음도 그렇고요. 또 반대로 우리 마음으로 육체를 갖다가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체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세 부분으로 구성된 데가 있습니다. 바로 뇌입니다. 진화 순서대로 보면 파충뇌, 포유뇌, 영장류의 뇌가 있습니다. 파충류의 뇌는 의학적으로 뇌간, 근뇌라고 합니다. 생명유지와 생존 본능, 숨쉬기, 체온 및 맥박 조절에 이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유형으로 본다면 장형에 좀 매치가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충류가 지상에 살기 시작한 것은 5에서 6억 년 전입니다. 근데 그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악어가 새를 잡아먹으면서 눈물을 흘린다. 그 새는 이제 뭐 악어의 이빨 사이에 꼈던 음식물을 뽑아주는 이제 도움을 주는 새인데 그 새를 어쩔 수 없이 잡아먹게 돼서 눈물을 흘린다. 근데 이제 악어는 파충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눈물은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생리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강력한 집단이 상대방을 박살내고 동정을 가할 때 그때를 갖다가 이제 악어의 눈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무런 동정심이 없는 그냥 생리적 현상의 눈물인 거죠.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또 포유뇌, 의학적으로는 변연계 수지라고 합니다. 포유류는 2억 년 전부터 3억 년 전까지 지구상에서 등장했습니다. 이 포유뇌는 감정과 성욕이나 식욕 등의 욕구, 충동을 관장하는 뇌입니다. 세 유형에 비유하자면 가슴형에 매치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반려동물을 통해서 포유류가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 체험하고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제 고양이 2마리와 개 1마리를 키우는데 이놈들과의 이제 이 감정 교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면 고양이 1마리가 쓱 다가와서 자기 손을 제 손에, 자기 얼굴을 제 손에 비비고 갑니다. 반갑다는 거죠. 그런 참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쩌다가 하고 싶을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또 다른 고양이는 순놈은 지금까지 4년 이상을 키우면서 딱 2번 제게 그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제가 뭐 피정이나 이렇게 집을 오래 비우면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제가 책상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리고 책상에 앉아 있어서 다리를 이제 책상에 올려놓고 있으면 제 다리에 누워서 2시간 정도 잡니다. 저는 이 경험을 키우면서 딱 2번 했습니다. 그놈들도 이제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가 정말 이 표현하고 싶을 때 표현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감정의 표현도 참 주체적이고요. 고양이는 정말 우리 인간과 감정 교류에 있어서 가장 이제 탁월한 동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막내딸이 되게 짓궂잖아요. 짓궂습니다. 좀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요즘에 학교가 이제 안산이어서 이제 서울예술대학교 영화연출학과를 다니는데 이제 주말에 오거나 이렇습니다. 그럼 이제 짓궂기 때문에 제 딸이 딱 등장하기만 하면 고양이들이 다 흩어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제 숨조리는 시간들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마치 천적 같다고나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장류의 뇌가 있습니다. 영장류는 이제 원숭이와 인간을 포함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전두엽, 대뇌 피지라고 부릅니다. 인간과 원숭이의 유전자는 딱 2%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영장류의 전두엽과 대뇌 피질이 하는 기능은 충동을 통제하고 계획을 세우고 기획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논리적 이성적 판단을 하며 또한 결과를 예측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머리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머리형들이 공부를 잘하고 가슴형들이 어떤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파충류가 이제 장형들이 이제 생존 본능이 강하고 대체로 맞습니다. 대체로 맞는데 심리학에서는 각 개인적 차이의 가장 큰 근거가 지능이라고 봅니다. 대체로 머리형들이 연구나 기획 조사 이런 분야에 많이 이제 종사할 수 있겠죠. 파충류 장형들은 이제 이제 스포츠나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그런 일에 이제 많이 종사할 수 있고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그럴 확률이 높은데 각 개인의 차이가 가장 큰 근거가 지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IQ 150의 장형과 IQ 100의 머리형의 사고의 복잡함과 정밀함 이런 측면은 훨씬 더 IQ 150의 장형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적으로는 우리가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볼 수 있는데 이제 결국은 각 개인의 차이를 가장 가져오는 것이 지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적으로 이렇게 이제 싸잡아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애니어그램의 결론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전에 성공의 살림터라는 노숙 위기가정 보호 시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완전한 노숙인분들이 아니고요. 이제 그야말로 노숙 위기를 맞은 사람들입니다. 파산을 했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 이것으로 인해 가족 단위로 이제 들어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분들의 제가 한번 애니어그램 유형의 통계를 내봤습니다. 정말 물론 어른, 아이, 여성분들 다 들어오는데 특히 어쩔 수 없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성인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거의 95%가 장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분이 7번 유형이었습니다. 좀 이제 일하기 싫어하는 부류들이시죠. 그래서 왜 장형이 이렇게 잘 들어오게 되는가를 갖다가 생각해 본 결과 장형들은 생존 본능은 강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형의 기본 정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가 분노가 솟구쳐서 갈등을 빚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다시 직업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생존 본능은 강하나 소셜 스킬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남편분과의 관계에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통계를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장형, 가슴형, 머리형, 지성, 의지, 감정, 파충내, 포윤회, 영장예인회 이렇게 인간에게 존재하는 3분법에 대해서 신체의 3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장형과 머리형, 가슴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